자, 다주택자 죽이면 해결되는 거 맞냐? 맞냐? 집값 안정화, 임대시장 붕괴. 안녕하세요. 모든하우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주택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오늘 뉴스에서도 다주택자를 조지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다주택자가 마치 범죄자인 양, 모든 문제의 원인인 양 이렇게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이게 오랜만이 아니고 사실은 엊그저께 저희가 녹화를 했었죠. 어제. 근데 영상이 조회수가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영상 촬영을 하지 않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또 다시 이어서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제가 논스톱으로 라이브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좀 편해요. 영상 찍는 게 편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찍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영상을 자주 촬영을 할 예정이니까 우리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관심 많으신 분들, 선배님들, 형님들, 우리 친구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 1000명까지 한 70명? 70명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몇십 명 안 남았으니까 우리 1000명까지 선착순 빨리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 2000, 3000, 만, 2만 이렇게 갈 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건 다주택자 때문이다. 이게 지금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죠. 항상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모든 오르는 원인을 다 다주택자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투기 세력, 투기랑 투자랑 사실은 똑같죠. 투기랑 투자랑 똑같습니다. 투자. 자, 다주택자만 없으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대 물량이 부족해집니다. 다주택자를 조지면요. 다주택자가 집을 안 사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 우리가 전부 다 집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매매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50대 50을 한번 볼까요? 50대 50이라고 가정하고 나머지 50%의 사람들이 어딘가에 들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이제 전세를 가거나 월세를 가야 돼요. 근데 누구의 집에 들어가야 되냐? 다주택자. 집이 있는데 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월세를.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다주택자가 임대시장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거는 국가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돈이 없잖아요. 돈이 그만큼 없습니다. 뭐 물론 어느 정도 돈은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을 다 살게 해줄 만큼 집을 뭐 만들어서 전월세를 줄 만한 돈은 없습니다. 그거를 누가 제공하느냐? 다주택자들이 제공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나라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들인 거예요. 자, 근데 다주택자를 조지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이 되느냐? 일단은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됩니다. 매물 잠김 현상. 그리고 거래가 위축되죠. 시장이 불안정해집니다. 자, 시장 불안정해지면 어떻게 되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하겠죠. 근데 다주택자가 없어. 아니면 다주택자의 그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불안정해집니다. 이거 최근에 한번 겪었죠. 제가 굳이 추가로 설명 안 드려도 아마 알 겁니다. 자, 정부 개입 증가를 하게 되면 임대 규제,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는 거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임대를 규제하게 되면.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 시장의 유지, 뭐 세입자에게 주택 공급을 하는 역할을 다주택자가 한다라고 했죠. 시장의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꼭 필요해요. 물론 국가에서 하는 뭐 임대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그게 수가 부족해요. 그리고 주택 거래 활성화가 되고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면 어떤 일이 발생돼요? 그렇죠. 세금 많이 내죠. 그럼 국가에서는 세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되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표를 얻으려고 무주택자 표를 얻으려고 거래 활성화를 막으려고 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는데 사실은 속으로는 세금 많이 걷어라, 많이 사라, 많이 거래해라 라고 입장을 취하고 있을 겁니다. 자, 취득세, 종부세 등 여러 가지 경제 기여를 하고 있는 것들이 누구냐? 다주택자. 지금까지 보면은 뭐 아주 좋은 그런 집단인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다주택자입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전세난 심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세난이 심화가 됩니다. 다주택자를 조지면, 자, 다주택자를 이빠이 양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전세난이 덜 하겠죠? 왜냐면은 다주택자가 많아지고 임대 공급이 원활해지면 당연히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수요. 그렇죠? 수요와 공급만 보시면 돼요. 자, 어찌됐건 다주택자를 조지면 전세 물량이 급감을 한다. 그러면 집값이 폭등을 한다. 혹은 급락을 한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건 맞습니다. 이거는 모두가 공감할 거예요. 이거는 공감하는 사람들이 각각 다를 텐데 요거는 모두가 공감하는 겁니다. 근데 이쪽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은 게 뭐다? 수요. 자, 어찌됐건 기업형 임대업자들의 등장, 서민 부담 증가. 그러니까 기업이 임대를 하거나 국가에서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이제 서민 부담이 증가를 하게 된다. 뭐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주택자는 뭐냐? 지금 오늘도 뉴스에 나오는 게 다주택자를 적으로 돌리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다주택자는 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부의 입장에서 그렇고 세입자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다주택자는 적이 아닙니다. 나에게 좋은 집을 싸게 잘 공급해주는 공급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마우신 분들이죠. 이 사람들이 뭐 돈이 많아서 그냥 집을 사놓고서 나한테 빌려주고 돈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1차원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분들도 뭐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대출을 받거나 해서 집을 또 보유를 했겠죠. 근데 이 집을 보유를 하려면 대출을 받잖아요. 대출 이자를 나 대신 내고 있는 거예요. 나 대신 나 대신 이자를 내고 있어요. 그 이자를 나한테 월세를 받아서 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똔똔이 되거나 조금 남거나 아니면 모자른 상황이 되겠죠. 자, 이거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시장에서 국가에서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다주택자 하면 안 돼. 너는 다주택자 해. 라고 강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다주택자들의 집을 우리가 임대를 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임대시장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고 공급 확대가 필요하고 안정적인 정책이 운용이 필요한 거는 모두가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다주택자가 꼭 필요하다. 이거는 정말로 너무 당연한 인과관계만 생각하면은 이게 너무 당연하다는 걸 알 텐데 왜 자꾸 이렇게 나쁜 사람 프레임을 씌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정말 다주택자를 잡는 게 답일까?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답이 나왔죠.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주택자 양성입니다. 다주택자가 양성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되냐? 어떤 효과가 발생될까요? 일단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려고 많이들 이제 서로 더 집을 사려고 하면은 시장 가격이 안정화가 되겠죠. 그리고 공급할 수 있는 임대 가격도 안정화가 되겠죠. 자, 모두에게 좋은 겁니다. 국가에서는 세금이 많이 들어오겠죠. 나쁜 사람이 없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정치인들은 이게 제일 중요하죠. 표를 얻기 위해서 무주택자의 니즈를 채워주기 위해서 다주택자를 조지는 듯한 프레임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다주택자 입장에서 이런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저를 조이면 조일수록 글쎄요, 저도 임차인을 조일 수밖에 없는 거고 저를 풀어주면 풀어줄수록 임차인에게 좀 더 관대해질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자, 다주택자 관련해서 더 재밌는 얘기들은 나중에 또 풀어 드릴 테니까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수 있도록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1000명까지 지금 몇십 명 안 남았습니다. 지금 선착순으로 1000명까지 딱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서비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